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였던 16만 명을 대폭 웃도는 결과에 미국채 2년물 금리는 12bp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고용 지표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는 6월까지 현행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42.4%로 전장 대비 1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포나노 칩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TSMC는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동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적어도 수일 내지 수주 안에 전화 통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고용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5% 이상,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약 2% 이상 크게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무려 10만 명이 넘게 대폭 증가했고요. 또 실업률도 한 달 사이에 0.1%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좌절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77%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장중 110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 대비 0.8원이나 급등한 1,473원 선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메탈을 제외한 M7 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 이상 약세 기록했고요. S&P 500은 현재 대선 이후의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림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오늘도 화재와 전력 설비, 이어서 또 소방 테마까지 강합니다. LA의 대형 산불이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관련주 움직임들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크라 재건, 남북 경협주까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전일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빠르면 수일 내에 있을 것이다라는 차기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원전 테마 오늘도 강합니다. 지난주에 한미 원자력 수출 MOU 체결 소식 기억이 나시죠? 이 소식이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웨스팅하우스 CEO 패트릭 프레그먼이 사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패트릭 프레그먼 그간 웨스팅하우스가 번번이 한수원에 대한 이런 소송을 걸 때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리스크가 대폭 해소된 걸로 보이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원전 테마. 그럼 전체적인 우리 시장 분위기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6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요. 이날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 1%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쨌든지 코스피도 선방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각 0.69% 역시나 좀 전일 미국 증시가 약했던 모습을 보인 탓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2,498선,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2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도 우위가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28%,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이 적지만요. 그래도 좀 아쉽게 파란불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715선 잘 지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계속해서 매물 담아내는 투심이 다소 회복된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파란불 켜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제약바이오 관련 행사가 시작이 되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 CES 2025에 대한 여준이 다소 남아있는 시장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이런 전시가 특히 두드러졌었죠. 테슬라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의 이런 자율주행차 대결도 시선을 끌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아마존 자회사 죽스죠. 이 죽스가 선보였었던 아예 처음부터 운전석을 없애버린 형태의 이 4인승 자율주행 차량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과연 오늘 자율주행 섹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JP 컨퍼런스 어디죠? 헬스케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젠슨왕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젠슨왕이 참가를 하는데 작년 JP 모건 그 컨퍼런스 헬스케어 말고요. CES,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 CES에서 젠슨 왕이 이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혁명을 믿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대요. 그러면서 바이오 파티에 갔다라는 기사 제목이 그렇게 있어요. CES 대신 바이오 파티에 간 젠슨 왕, AI 활용, 신약 개발. 이러면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있는데 하여튼 젠슨 왕도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이런 반증인데 이번에 JP 컨퍼런스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젠슨 왕이 갔다고 하니까 16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13일부터 16일까지 일정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이미 요 젠슨 왕도 한 얘기가 있고요. 기사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그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젠슨 왕은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생성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은 물론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의 영역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들이 올해 내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쪽은 계속 보시는 게 좋고 자 지금 LA 화재 사건 막 거기는 이제 목조 건물이라서 불이 엄청나게 나고 바람이 불고 알고 계시죠?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공기청정기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전력 관련주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뭐 파라텍부터 해갖고 무슨 뭐 화재 관련주들 막 이런 애들 급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따금씩 불이 크게 한번 날 때가 있고 미국도 뭐 작년에도 불이 한번 크게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불이 지금까지 안 꺼져 계속 있지는 않죠. 무슨 얘기냐면 불 난 건 결국 꺼집니다. 꺼지면 주가들도 꺼져요. 불이 꺼졌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 지금 막 움직인다고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써 뉴스에 올라가면 파는 사람들만 있을 뿐 세력들은 팔겠죠. 여러분들은 급등하니까 쫓아갈 것 같고 쫓아가지 마세요. 왜 쫓아갑니까? 불은 꺼지면 종목들도 더 올라가려면 불이 더 크게 나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벌써 탈 만큼 다 탄 것 같고 이제 곧 꺼지겠죠. 뭐. 바람 불다가 바람 멈추면 꺼질 텐데 바람 불어서 그래요. 바람 불어서 막 목조 건물이고 바람 불면은 뭐 방법이 없죠. 비가 내리든가. 근데 지금 미국도 겨울이라 비는 잘 안 내릴 거고.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미국 장은 흔들렸어요. 그렇죠? 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급등하거나 올라갈 일은 없겠죠. 미국이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받는 이유는 3개월에 한 번씩 심심할 때만 나오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원래 작년에 4번 한다 그랬었는데 2번으로 한다 그랬다가 지금 1번 한다 그랬다가 지금 뭐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됐죠. 금리 인상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줄이거나 안 하느냐? 배가 불러서 그렇죠. 미국은 지금 거의 9만 달러 정도 합니다. 코로나 때까지만 할 때 4만 달러, 5만 달러 사이였던 애들이 유럽과 비슷했었는데 지금 9만 달러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GDP가. 아주 잘 먹고 잘 살죠.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많은 나라들한테 빨대를 꼽고 지금 거의 독주하고 있어요. 뭐 기술력도 독주 정도고 뭐 하여튼간 뭐 돈도 많고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 과열 안 걸리는 게 이상합니다. 과열 걸려가지고 지금 막 인플레이션 걸려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랬었으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단 미국 정부는 뭐 알아서 잘하겠죠 뭐. 자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더 빠져도 됩니다.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그 PPI 지수부터 해고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해갖고 소매 판매 지수부터 해갖고 CPI 지수 계속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그런 지표들 나오고 나서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갈 것이고 조금 나쁜 얘기 나오면 떨어질 것인데 뭐 미국 경기가 뭐 침체로 간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뭐 안 좋은 얘기 그런 거는 없을 거고요.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 과열에 따른 단기 조정, 다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미국은 일단 조정입니다. 조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나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니까. 저는 지난번에서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미국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정받아 또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올라간 것도 없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나마 2,400 지지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조정받으면 그대로 또 2,400으로 내려갈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원래는 2,600과 2,360 요 박스권으로 지금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2,600. 그러니까 2,600을 넘어가고 싶어도 지금 뭐 환율 다시 1,470원이죠. 환율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또 외국인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사지도 않아요. 그래도 지난주 뭐 6거래일인가 5거래 연속 매수하다가 금요일 날 조금 팔고 오늘도 매도 나오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들어오려고 매수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매매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뭐 기사에서도 5거래일 매수 들어왔다고 뭐 1조 5천억인가 매수 들어왔다고 좋아라 하죠. 올해 우리나라 시장은 힘듭니다. 경제도 힘들고 주시장도 계속 올라가는 걸 힘들어요. 주시장은 그냥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면 저는 안 좋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돈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종목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종목으로 승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목조 건물 지금 LA 지금 화재 때문에 관련 섹터들 뭐 건설주들부터 해갖고 막 이것저것 건설주는 아니고 그거 관련된 목조 관련된 무슨 뭐 조금씩 움직이는데 관심 없습니다. 불 꺼지면 어차피 떨어질 거기 때문에 테마로 보셔야 돼요. 확 올라가면 뚝 떨어지고. 근데 그것보다는 올해 내내 그래도 이슈가 계속 될 만한 그 양자 컴퓨터. 또는 뭐 지금 젠슨 왕이 20년 걸리다, 30년 걸리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다른 반대쪽에 있는 학자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조정받으면 또다시 올라가겠죠. 그 로봇주들은 뭐 테슬라서부터 해서 젠슨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하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이쪽은 봐야 돼요. 이쪽 올해 내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좋은 거에 반만 생각하세요. 그냥 매매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매매하기는 좋은 장입니다. 시장은 안 좋아요. 계속 올라갈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수 올라갈 줄 알았는데 2,400 깨져버리네. 지수 2,600, 2,800 갈 줄 알았는데 지수 2,000 깨져버리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아예 그냥 생각을 접으세요. 아, 지금 환율도 안 좋고 외국인들도 안 사고 들어오면 조만간에 많이 팔라고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면 돼요. 종목은 잘 움직이니까. 최근에 양자급등 확 올라왔다가 확 떨어졌죠. 확 떨어지면 또 확 올라가겠죠. 최근 로봇주도 오늘도 로봇주 강합니다. 오늘 로봇주 강한데 로봇주 움직이면 제가 자율주행차들도 로봇이니까 같이 움직일 거라 그랬죠. 트럼프 2기 20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테슬라, 뭐 트럼프 관련주 이쪽 관련주들은 뭐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이슈가 나오는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뭔가가 얘기가 나오거나 신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매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정도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든 미국 시장이든 크게 연연하지 않고 종목 테마로 보세요. 테마로.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밀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2,450에서 2,400까지는 열어두고 계세요. 열어두고 박스권 매매 대응이니까. 그래서 종목들 너무 올라간 것들 쫓아가지 말고 특히 지금 뭐 저 산불 관련주에 갖고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나방 매매 기법으로 잘해야 됩니다. 불나방 매매 기법으로 잘 못하다가 물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나방에 알죠? 여러분들이 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화끈하게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걔네들도 꺼집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잘 매매해서 잘 나오시라는 얘기고 그것 말고 그냥 뭐
올해 내내 계속 이슈가 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양자 컴퓨터나 뭐 아니면 차라리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는 쪽들은 괜찮다고 봐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정 시에 차라리 그런 쪽들을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이 가장 큰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업계 최대 행사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죠. 이 주요 키워드 3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항암 유도탄으로 불리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 위고비의 원료죠. GLP-1 관련된 부분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AI 신약인데요. 이 부분이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이 바이오네모 관련한 이슈들 자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양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당사 사칭하는 사례까지 주의하시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 역시나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 소프트테크 지금의 시각 흐름 보자면요. 4.69%. 이 다소 매기가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슈어 소프트테크 5,69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현재 상황에서의 이 자율주행 포함해서 슈어 소프트테크 어떤 전략 짜는 게 현명할까요? 자, 금요일 날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나왔다가 현재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전날까지 외국인들이 37만 주가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 것은 한번 띄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쪽에서 최근에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이 SS랩. 근데 최근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걔는 좀 힘이 좀 떨어졌고 슈어소프트는 그냥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종목을 조정받을 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좀 그렇고 조정받으면, 그래서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튑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튀면, 그 이슈가 나오면, 뭐 테슬라가 나와갖고, 테슬라 머스크가 나와갖고 뭔가 얘기가 나오면 또 튀겠죠? 그때 잘 팔면 되는 거고, 팔았는데 또 내려와? 그럼 또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신약도 저는 좋게 본다 그랬지만 자율주행 로봇, 그 로봇 이꼬르 자율주행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우선순위를 배치를 하고 뭔가 얘네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자율주행과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간 시스템과 다를 게 없어요. 같은 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또 움직임들이 괜찮으니까 로봇주가 잘 움직이면 자율주행도 잘 움직이겠죠. 슈어소프트 테크 얼마의 가격 전략을 드릴 건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오늘장에서의 매수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월 6일 라운시큐어 2,205원 1.6%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1월 7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155원 11.4%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두 자릿대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1월 8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200원을 만나봤는데요. 마찬가지로 9%가 넘는 상승률 달성에 성공하면서 시원한 슈팅 보여줬고요. 1월 9일 만나본 모트렉스도 1,240원에
만나보게 되면서 6%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1월 10일 모트렉스 1,500원 선 만나봤고요.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4거래일 연속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정말 시장이 좋기도 좋았지만 그만큼 재료도 좋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이 상승률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응들 어떻게 추가적인 전략 세워볼지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슈어 소프트테크 매수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모트렉스를 드렸는데요. 그 전전날에서도 드렸었고, 근데 자율주행차들을 드렸는데 아직 이슈 안 끝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요 그 정책 요직에 있기 때문에 이슈는 안 끝날 거예요. 계속 심심할 때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를 풀거나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나 그러겠죠. 차트도 뭐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아직 여기서 고점을 치기에는 뭐 2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고 위치도 바닥입니다. 위치도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수익 달성은 됐습니다. 500원에서 갑자기 추천한 이유에서 확 올라갔죠. 달성은 됐지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12,000원까지는 저는 무난하다고 보여져요.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멱살 잡고 테슬라를 땡겨 올릴 거고 자율주행을 땡겨 올릴 거고 세계적인 추세가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기사 계속 나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공개방송에서도. 2027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유럽, 미국,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택시, 그다음에 무인버스, 자동화 버스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해도 해외에서는 한다 이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 안 하면 중국이 하든가.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쓸만하니까 지금. 뭐 기사에 나오면은 뭐 구글인가 아마존인가 자기네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는 그거 타고 다닌대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켜놓고 그냥 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뭐 끝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언제 나오느냐의 싸움인데 기사에서는 2027년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뭐 여기서 떨어지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다 쏠려나가고 중국으로 다 쏠려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다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투자금이 안 들어오고 이게 하나가 걱정이지 섹터나 전망들은 이쪽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1.3까지 내렸어요 지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1.7에서 1.6 뭐 이런 정도로 보는데 다른 은행이나 다른 쪽에서는 1.3, 1.4까지도 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그냥 안 좋다는 얘기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망했다라는 얘기고. 그 정도 우리나라는 심각하가 안 좋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들은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건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하려는 그 섹터들이 우리나라 게 아니고 저 미국에서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었다면 아주 급등을 하고 장기 투자했을 때서 성공을 할 텐데 국내는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단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들어오고 한 달 동안에 한 30조씩 들어가갖고 1년 동안 한 300조, 400조 들어오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로 지금 400조 지금 나갔거든요. 미국 주식으로 400조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400조가 다시 들어오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자율주행차 섹터들 장기 투자 해도 돼요. 그럴 때는. 전제 조건이 미국에서 1년에 한 400조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주식 400조 다시 걷어들이면 그러면 한 800조 정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러면 장기 투자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망과 미래 전망이 이쪽은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좋았거나 우리나라 800조 돌았으면 이거 10만 원, 20만 원 보는 겁니다. 목표치. 근데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뭐 12,000원, 15,000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우리나라 돈이 안 들어와도 12,000원, 15,000원까지는 가능하니까 그게 매매예요, 매매.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섹터 너무 좋은데 자 모트렉스 일단은 더 보유하셔도 되고 팔았으면 다시 또 내려오면 사면 되고 시장이 문제예요.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시장. 그거 하나밖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파미셀 가겠습니다. 파미셀 자 지금 뭐 독감 뭐 심하다 그러는데 제 주변에서 독감 심하게 걸린 사람 못 봐갖고 진짜 독감이 심한가는 잘 저는 뭐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커뮤니 사이트 보게 되면은 독감 되게 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주말에서도 독감 뭐 되게 독하다 지금 뭐 유행이다 심하다 국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진단 키트 이게 근데 독감인지 뉴스에 나오죠.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건지 뭐 그러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체감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걸린 사람 못 봐서 그래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심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 진단 키트 관련주들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은 더 가네요. 좀 계속 올라가는데 보유자 영역입니다. 75%나 올라갔으니까 뭐 살 필요는 없고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자, 랩지노믹스 마찬가지 보유자의 영역. 뭐 중국에서 뭐가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뭐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사는 계속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 정도 뉴스로는 급등은 안 나오고요. 근데 누르면 매매로는 할 만합니다. 눌리면 매매로 할 만하고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슈들이 이래저래 나오게 되면 제약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 이런 애들도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올지 올해 나올지 아니면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그거는 봐야 돼. 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움직이듯이 그냥 죄다 날아다닐 겁니다. 양자 컴퓨터 날아다니듯이 막 죄다 날아다닐 때 뭔가 큰 이슈를 일으키게 되면 무슨 이슈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인공지능 AI 신약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으로 AI 결합 수술 로봇 이제 수술실에 의사 없어서 24시간 언제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가 된답니다.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2025년 1월 10일 날 로봇 기사로 나와 있는 건데 저도 이거를 보니까 이게 진짜로 되겠구나.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인공관절 수술 로봇 도입을 했고요. 서울 아산병원 각종 수술은 물론 항암 조제 37%를 로봇이 담당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비뇨학과, 대장 항문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간단 최외과 등 여러 분야에서 로봇 수술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10월 로봇 수술 1만 건을 돌파했대요. 1만 레라고 돼 있는데 1만 건이겠죠. 뭐. 일단 1만 레는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1만 건인지 1만 레인지 1만 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뭐 서울 성모병원도 지금 뭐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고난도 암 수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비뇨 질환의 수술 로봇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술 로봇은요 국내보다도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글로벌 추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사 내용에도 로봇 수술 이미 세계적 추세.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의학 쪽으로의 발전은 이거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련주들도 뭐 움직이겠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쪽으로 로봇을 합니다. 삼성이 괜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비중을 35% 늘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가 이제 로봇 수술 시대가 됐든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쨌든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트렉스는 그렇고요. 근데 랩지노믹스 이거 얘기하니까 만약 그런 쪽으로 이제 의료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급등하게 되면 이제 신약 이슈도 다시 그쪽으로 붙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게 뭐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로봇과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의료 AI, 제약 바이오, 신약 이런 쪽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래저래 가게 돼 있어요. 랩지노믹스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좋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시젠 마찬가지.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2차 전지가 아니고요. 2차 전지 이런 거 말고 뭐 네이버, 카카오 모르겠고요. 그 중국을 이겨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오히려 더 커져 버려 갖고 힘들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로봇 산업이든 지금 뭐죠? 2차 전지든 한때는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앞설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한테 밀려 있는 상황이고 냉정하게 그걸 잡을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정부가 쉽지가 않죠. 계속 뒤처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괜찮다는 얘기고 이슈가 커서 어쨌든 시젠 24%, 그다음에 25%, 이거 최근에 추천했던 거예요. 10월 24일, 25일 날. 자,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11% 올라갔는데요. 지난주 추천했던 거죠. 자율주행. 젠슨왕이 자율주행 한다 그랬죠. 하여튼 자율주행 섹터들은 괜찮습니다. 뭐 테슬라가 조만간에 드라이브를 한번 또 걸 거고. 자, 다음은 또 모트렉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트렉스. 6% 수익 달성이 됐던 종목인데 더 갈 겁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자, 슈어소프트 테크. 이쪽을 믿는 것은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로봇 쪽으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 탑10 안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공동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로봇도 하고 있고 이쪽을 열심히 더 밀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들이 여기서 끝나겠어요? 더 올라가겠지. 슈어소프트 테크는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매수는 여기서는 좀 그래요. 이거 한 5,500원으로 밀리면 그때서부터 사는 겁니다. 더 밀리면 더 사면 돼요. 이런 애들 물릴 일이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외국인들이 삽니다. 봐봐요. 이건 라운시큐어고 슈어소프트 테크 그죠? 사죠 여기 37만 주 샀죠. 여기도 30만 주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사니까 주가 차트는 바닥에 있고 그래서 5,500원 매수 가격이고요. 그 밑으로 더 떨어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면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게 떠 있지 않죠. 이렇게 양자 컴퓨터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서 떨어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큼 떨어지면 이런 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도 실렸고. 그래서 전고점 돌파 패턴인데 자율주행 섹터는 봐야 됩니다. 로봇주도 봐야 되지만 로봇주도 로봇이고 자율주행도 로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종목장이에요. 지수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마세요. 종목만 갑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예전에 이만큼 있었으면 지금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시장을 올려야 되는데 시장은 못 올리고 일부 종목들 테마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론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 쪽이 가장 몰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제약바이오도 그 안에 우겨 넣으면 들어가요. AI로. 뭐 젠슨한 관련주도 뭐 결국은 거기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 쪽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은 아직은 안 들어오지만 전날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슈어소프트 테크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슈어소프트테크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5,500원에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 넵튠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25,200원에 17%의 비중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넵튠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5,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전문가님, 넵튠 앞으로의 이 흐름 정말 좀 손실률이 많이 크신데요.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넵튠 자, 차트를 볼게요. 많이 빠졌네요.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조금 미적미적하네요. 한 보름 전에 한번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흐름이 다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죠. 일단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엔터주들의 흐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는 건 잠깐 이슈일 뿐 뭐 오징어 게임이 됐든 뭐든 뭐 그것도 이슈가 끝나면 뭐 끝나는 거고 뭐 게임주도 올라가면 끝나는 거고 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만화책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잠깐 움직이면 잠깐이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매수 물렸던 25,200원으로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느냐? 쉽지 않을걸요. 뭔가 큰 이슈가 터져줘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이겨먹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슈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양자 컴퓨터보다 더 획기적인 혹은 뭐 메타버스보다 더 획기적인 그 동영상 소라 막 그 글 쓰면은 막 영상 만들어주고 이 정도의 효과의 파급 효과가 나와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매수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큰 이슈가 터져서 좋게 움직여도 10,000원, 15,000원 정도가 올해는 끝인 것 같은데 그럼 10,000원, 15,000원 현재 자리에서 100% 혹은 200%가 올라갈 수 여기서 15,000원 가면 200% 올라갑니다. 현재 자리에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매매예요.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자리에서 한 10에서 잘 가면 20%. 요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6,200원, 6,700원 올라가면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6,200원, 6,700원 올라가면 또 10에서 20%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유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올해는 되게 힘든 혹독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많거나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는 장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왔다 갔다. 근데 이것도 왔다 갔다도 5,500원이 지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것도 쉬워요. 그럼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되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환율 때문에 혹은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종목들이 콱 하고 빠지면 이게 또 2,000원 내려갔다가 또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왔다 갔다 2,000원, 3,000원이면 또 5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가 될 예정들이라 매매장이라고 그랬죠. 저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끌고 할 생각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물타기 할 생각이면 그거는 재미없을 것이다.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매매도 5,500원이 지지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게 쉽지만 어느 순간 또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또 땅굴 파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물린 입장에서는 손절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추가 매수는 해도 되긴 되는데 저점이 깨지면 손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물린 입장에서는 손절 못합니다.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면 손절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인데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비중이 70%가 아니라는 거, 17%밖에 안 되니까 살짝 물타기 했다가 5,00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해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실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린 입장에서는 그걸 잘 안 해요. 최상의 방법은 조금 물타서 매매를 하셔라. 최악의 방법은 물탔다가 저점 깨질 때 손절하는 거 그냥 버티는 방법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물타서 사고 팔고 매매 정도는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진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정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빅테크들이 강하게 흔들리면서 어느 것 하나 좀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하지 않은 종목이 없었습니다. 정말 악재들이 가득했던 그런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하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애플이 주인공인데요. 바로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시죠. Apple brings back iPhone 15 Pro for first time at lower price. 애플이 아이폰 15를요, 처음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자면요. 이게 그냥 신제품이 아니라 리퍼브 제품을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이 애플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15 프로 맥스의 리퍼브 제품 판매를 시작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제품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리퍼브 버전이 작년 5월에 재출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약 4개월 일찍 판매 일정이 진행이 된 셈입니다.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유럽연합의 US-C 포트 의무화 법안 때문입니다. EU 국가에서는요, 2024년 12월 28일부터 이 USB-C 포트가 없는 스마트폰 등 기기 등에 있어서 판매가 완전 불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SE 등등이 유럽연합의 27개국과 스위스, 또 영국 북아일랜드 등에서 갑작스럽게 판매 중단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 리퍼브 제품을 새롭게 다시 한번 빠르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다소 해소해 나가고 있는 애플입니다. 하지만 또 간밤에 이 마크 주커버그의 이런 어떤 애플 저격과도 같은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오늘 애플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 참 좀 불안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애플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애플 판매량 저조 소식들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위거든요. 1위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래서 뉴스들도 올라갈 때는 악재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떨어질 때는 악재를 좀 반영을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자, 애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차트 똑같죠, 뭘. 미국이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받죠. 근데 미국은 조정 어느 정도 받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게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시가총액이 1인데 당연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 있겠죠. 여기 주봉 보면은 여기 주봉만 보더라도 이게 언제예요? 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2021년도 7달러? 8달러 돼 있네요. 여기 최저점 8.4달러가 260달러까지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여기 8.4달러에서 10배면은 84달러니까 한 30배 같네요. 30배. 30배쯤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미국 시장의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 종목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잘 고민하셔야 되고, 미국 시장이 맞춰서 움직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조정받을 때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조정이 세게 안 나오고 전저점 지지하고 반등 주면은, 자, 요거 나스닥. 일단 여기서는 빨간색이 61선입니다. 이 전저점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기서 지지할 수도 있고 깨지면 여기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저항에 걸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변곡점이거든요.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깨졌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더 깨졌다가 올라갈 거냐.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미국 시장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00, 13,000, 12,000, 11,000 이러려면 예전에 무슨 9.11 테러가 터지든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그런 급변 사태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갑자기 뭐 전쟁 난다든지 뭐 전쟁이 웬만큼 나도 뭐 미국 내에서 본토 내에서 전쟁 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뭐 급락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얘네들은 조정을 받아도 어차피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이렇게 뭐 18,000원 조정받을지 17,000원 조정받을지 16,000원 조정받을지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 현재로는 여기 지금 전저점을 깨질 거냐 말 거냐 깨질 거냐 말 거냐 라는 지금 기로 내에서 미국 시장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냥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니까 종목들도.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얘네들 조정이 깊어지게 되면 올라간 것도 없는데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 반등 주고 올라갈 때 제가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안 좋다. 환율도 안 좋고. 하지만 종목들은 매매가 되니까 매매를 하셔라 하면서 로봇주, 일론 머스크 관련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이런 거를 추천해가지고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셔라라고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도 일단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걱정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미국은 여기서 일로 떨어져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일로 떨어지면 어때요? 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떨어지면 종목들이 아작이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2,400까지는 괜찮습니다. 2,400이 깨지면 종목들이 뭐 장난 아니죠, 뭐. 오늘도 지금 종목들 우리나라 코스닥 떨어지는 거 보면 1,254개 떨어집니다. 뭐 작년에도 우리 자주 봤죠. 1,000개 이상 떨어지는 거 자주 봤으니까 올해도 자주 볼 거니까 친해지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도 1,000개 이상 떨어지는 거 자주 볼 겁니다. 올해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자주 볼 테니까 그거 좀 친해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주식 매매하면 위험하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물려도 어느 위치에서 물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떠 있는 거 잘못 물리면 매매도 못하고 왜냐면 매매라는 게 물리지 않았을 때에서 먹고 팔고 다른 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상한 거 물려버리게 되면 매매할 자금들이 사라지죠. 그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데 매매도 잘못하면 또 손절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자마자 그놈이 올라가 버리고 또 새로 들어간 게 또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몇 번 타다 보면은 계좌가 또 금방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말이야 쉽지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타이밍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 요거를 바다 수영이라 그러죠. 그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영을 어느 정도 수영장에서 하는 친구들도 바다 수영하게 되면 물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이렇게 잘 노려야 되듯이 우리나라 주식도 타이밍을 잘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려도 위치가 너무 떠 있는 것들은 하지 말고 강한 것들 중에서도 이슈가 몰려 있는 거 하라듯이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미국 주식에 지금 애플만 봐도 애플 봐봐도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래 꼬리 달았지만 이게 반등을 확실하게 이렇게 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됐을 때 그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가겠구나라고 보셔야 되지 이거 아직 정신도 못 차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좀 가겠어요?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매매하는 사람들도 이거 보면서 하세요. 왜냐면 미국 시장의 대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의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 같은 존재잖아요. 뭐 비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가장 강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이게 살아나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빅테크 기업들이 뭐 반등을 주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애플도 자율주행 하여튼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조정받으면 제가 금을 그어놨죠. 일로 조정받으면 그때서부터 매수 타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올라갈 때 쫓아가면은 이것도 물려 애플도 충분히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뭐든 우리나라 시장은 좀 걱정이 좀 많아도 미국 주식은 걱정이 없으니까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 나중에 돈 되는 게 또 미국 주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뉴욕 증시에 이어서 애플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2,369선, 박스권 안에서 매매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테마주 순환매 장세 오늘도 유효하네요. 오늘장의 표적 종목은 슈어 소프트테크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